안녕하세요. 제 오후에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세법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이면 어떻게 강의하는지 아시겠죠? 한 35분, 40분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수업을 기본 이론 강의하고 좀 달라요. 이제 완전 압축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는 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을 짧게 끊어가지고 요 정도면 시험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하에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2시간 땅이라 원래는 2시간은 뭐 합격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교재는 11월, 12월 달에는 여기는 지금 현재 좀 2시간당 그 교재가 작업 중에 있어요. 지금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12월 말쯤에만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2시간 이제 따로 이제 2시간 합격반 여기에는 따로 강의 교재가 있어요. 그 기본서가 아니라 그 교재 한 권에 이론, 기출, 예상 문제 요 세 가지를 전부를 포함시켜서 책 한 권에다 다 정리를 끝내놔요. 한 권에 대놓고. 근데 이 교재가 지금 아직 출간 전이라 11월, 12월 달은 이제 입문서로 지금 우리 이제 그 기초 입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 기초 입문서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입문서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 나오는 2시간당 교재가 나오는데 이제 이제 1회독은 이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재 2시간당 교재 1회독을 이론 강의로 이제 설명을 하고 3월 달하고 4월 달은 이론 강의하고 기출 문제가 교재 한 권에가 이론 기출 예상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론하고 기출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은 다시 또 거기에서 이론 강의하고 이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 예상 문제를 2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7월, 8월 달에 가시면 7월, 8월 달은 여기는 이론하고 문제를 이제 합치는데 이거를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같이 해줘요. 이론 정리를. 다시 이론 정리를 그 책을 가지고 또 한 번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에서는 이론 정리 3주, 문제 정리 3주에서 총 6주간에 걸쳐서 정리를 또 끝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총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5번을 반복을 해요. 계속 5번을 그 책을 가지고 반복하고 이제 9월, 10월 달에 가시면 실전 모의고사하고 쪽집게 백서는 이제 정규반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2시간당 강의는 언제까지 진행하냐면 요 9월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10월 달 가시면 그때는 정규반에 편입이 돼가지고 정규반하고 같이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정은 주로 이런 거 입장에서 지금 확인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데요. 그럼 다 2시간만 하면 돼요. 시간 부족하면. 그런데 2시간으로 해가지고 100점 맞기는 힘들어요. 사실대로 이야기 드리면 2시간을 가지고 100점은 힘들어요. 그런데 70점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승산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걸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합격생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줄여주고 공부 분량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게 요 2시간 땅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하면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부터 바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초 입문서 3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입문서로 이제 교재가 진행이 되니까 혹시 입문서 없으신 분들은 아마 그 밖에 준비돼 사무실에서 첫날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준비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제 36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조세 개념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와요. 이제 조세라는 이렇게 조세 개념이 이렇게 쭉 나오면 요 개념들은 조세 개념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로 조세 개념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세 개념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세라고 그래요. 세금을 조달하는 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 하는데, 그럼 이제 특징에 보면 이제 세금을 조달을 할 때 이제 과세 주체라는 게 나와요. 과세 주체.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때 주가 되는 단체.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때 주가 되는 단체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을 국세라 하고 지방에서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로 칭하는데 국세, 지방세 종류를 익히기만 하면 돼요. 이제요. 종류를. 국세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하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이런 세금이 국세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과 재산세라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지방세 3개, 국세 2개, 이것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요. 그럼 이제 한번 찾아내가 보죠. 근데 1번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랬어요.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겠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세에서 세금 종류가 총 11개가 들어도 있을 거예요. 1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국세 세금의 종류 중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세 이렇게 배우라겠는가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2개만 딱 보면 돼요.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이 2개만 국세라고 얼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로 밑에 니은번에 지방세 그러면 그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3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가나 지방이 세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세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어디엔가 쓰려고 재정 수입 어디엔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돈을 걷어간다.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예요. 그럼 그건 2번은 끝이에요. 자, 세 번째로 조세는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그럼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당신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자, 4번이요. 그럼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해줘요? 그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어요. 그다음 이제 5번째로 가봐요.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버리겠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내는 거 양가로 6번이에요. 조세는 금전 급부이다.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번째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돈을 내기가 힘들면 물건으로 낼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분할해서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물납이 가능한 건 우리 이제 세금들 중에 요 중에서요. 요 5개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거 교재에서 찾아야지.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방세의 무슨 세 그랬는가요? 재산세.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재산세만 체크하세요. 자,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납이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전체 세금 중에서 재산세 요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은 절대 안 돼요.
물납이 되는 건 오로지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요 세 가지가 요것들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습을 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습 들어가네요. 이제 이걸로 연습을 할 건데 이거는 그 2시간당 교재도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들이 다 이미 제공이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자료실에서 이제 출력해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따라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제 취득세부터 밑으로 쭉 한번 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물납. 이 중에서 물납은 누구밖에 안 돼요? 그랬냐면 재산세. 분할 납부는 누가 분할 납부가 되는가요?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360, 361 끝. 자, 됐죠? 그럼 이제 한 편에 넘어가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랬네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가보죠.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세금을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그럼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었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여기서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요 두 개가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럼 그 동그라미 2번에 세목에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요 두 개만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속에는 양도소득세가 들어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지방세로 가보죠. 지방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랬어요. 그럼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는 걸 지방세라는데 그럼 지방세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표에서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익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특별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구에서 이렇게 연결하네요. 특별시하고 구로 연결할 때 일부는 구세고 일부는 특별시세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는 총 11개의 지방세가 있는데 이 11개 지방세 중에서 그중에 구세로 가는 건 2개예요. 구청장이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건 2개예요. 그러면 특별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총 9개예요. 저 해결됐네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 세 가지를 연습해 보죠. 세 가지를. 지방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취득세. 자, 그럼 첫 번째 취득세.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세. 이렇게 해서 세 개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어떤 것은 특별시 예산이 되고 어떤 건 구청 예산이 되고. 그럼 이제 취득세는 특별시 예산이 되고 구청 예산은 안 돼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예산은 아니고 구청 예산이에요. 재산세는 특별시 예산은 아니고 구청 예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제가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이 취득세는 각 구청의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예산으로 쓰겠다는 소린가요? 특별시 예산으로 쓰이겠습니다. 이걸 취득세라고 그래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각 구청 예산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각 구청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광역시, 자 인천요 광역시 한번 볼게요. 광역시에서도 여기 똑같지요. 구세. 그럼 광역시도 구세는 2개. 그럼 인천광역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총 9개. 각 구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2개. 그럼 여기 똑같아요. 광역시도 특별시하고 세금 분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광역시 예산, 등록면허세는 구청 예산, 재산세 구청 예산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는 각 도에서는 그러면 이제 도로 한번 가보죠. 각 도에서는 도청 예산이 따로 있고 도의 예산이 있고 시군의 예산이 있어요. 그럼 취득세는 각 도의 예산이 되고 시군 예산은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도 각 도의 예산이고 시군의 예산은 안 됩니다. 재산세는 도청 예산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시군 예산입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위에서부터 그대로 쭉 내려서 읽어볼게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앞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에서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도, 구. 재산세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당사자는 시, 군, 구.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숙달 한번 시켜보네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 이제 익혔어요. 익혔다 보여. 그러면 지방세 중에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표를 한번 봐볼게요. 지방세 중에 특별시, 광역시세는 취득세와 거기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또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취득세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구청 안에 구세 안에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들어있고 시군세에는 재산세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시냐면 그 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 그 왼쪽 옆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빈 공간에다가 취득세 이렇게 쓰시고 취득세라고 쓰고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특, 광, 도. 취득세 바로 뒤에다가 특, 광, 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권자는 그대로 딱 잡힌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면허세 그러면 뒤에다가 누구 하고 쓰면 되겠는가요? 도, 구. 등록면허세는 도, 구.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러면 시, 군, 구.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국세, 지방세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 익히는 거 연습부터 해드릴게요. 이 돈을 정부가 국세하고 지방세를 받아가지고 보통세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 경비에 사용하고 있는 세금들을 요 세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어떤 목적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요걸 목적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세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비하고 목적 경비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지문 한번 보시면 보통세는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경비로 쓰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세와 이제 간접세가 나오는데, 그럼 보통세와 목적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교재 없는 거 연습을 해봐요. 지금까지 배운 건 여기까지 배웠죠. 국세와 지방세는 배웠어요. 국세, 지방세를 배웠으니까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 이제 알았죠? 이제 여기까지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과세권자를 색깔을 그냥 색깔이 있는 걸로, 색깔이 이제 지금 여기서 색깔이 지금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제 이 색을 제가 여기다 이제 지방세 중에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위에다 그냥 바로 과세권자를 써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이걸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딱 보이면 이거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이다. 그래, 등록면허세는 도구,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계속 이걸 숙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요거를 내 나름대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내 걸로 딱 잡아버리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럼 여기까지 잡혔으면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정부한테 내주면 정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야 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쓴다 그래야 된가? 일반적으로 막 쓴다. 전부 보통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보통세고 목적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 목적세는 없어요. 전부 보통세예요. 그럼 이제 직접세와 이제 간접세로 가봐요.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직접세로 하냐면, 여기서 이제 전가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세, 전가. 여기서 전가라는 말은 뭐냐면 전가, 넘기다 이 말이에요. 저 세금을 지금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한다 이 말은 넘긴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을 전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면,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둘이 똑같으면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다 그래야 된가, 전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야 된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둘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하네요. 갑이라는 사람, 여기도 갑이라는 사람 그랬으니까 갑이 세금을 부담해 가지고 다른 사람 손으로 세금을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 갑이라는 사람 손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손에 들고 갑이 그냥 갖다 낸 거예요. 그럼 전가가 됐다 안 됐다? 바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전가가 불가능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죠. 이제 363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을 봐보세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전가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는 조세. 그러면 전가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전가가 불가능한 것을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낸다 그래야 된가? 그냥 내가 알아서 낸다 그래야 된가? 내가 알아서. 내가 손에 들고 내 손에 든 것을 내가 알아서 내는 것을 요걸 직접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이제 간접세로 가봐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다 그래야 된가요? 불가능하다 그래야 된가요? 그렇죠. 가능하다, 이제 넘겨서 넣을 수 있다. 이게 간접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을 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가 된다 그러면 이 손에서, 내 손에서, 주머니에서 돈을 내 가지고 상대방한테 주고 그 사람이 내 대신 전달하는 것은 간접세. 내가 알아서 직접 내버리면 직접세.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럼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거 들고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냈어요. 자,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직접세예요. 그 다음에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슈퍼 주인에게 주고 와버렸어요. 그럼 이건 무슨 세다? 간접세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얻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는가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내주는가요? 내가 내니까 소득세는 무슨 세다? 직접세. 아주 간단한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내가 내냐, 다른 사람을 내가 줘버리고 그 사람이 내 대신 내주냐, 이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팔았던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내는가? 내가. 그럼 무슨 세? 직접세. 그럼 다 직접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세금들을 볼게요. 먼저 볼게요. 그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전부 직접세다, 간접세다. 다 직접세. 다 직접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간접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국세, 지방세 다시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여기까지 익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주체. 이제 또 연습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그렇죠. 도, 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다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익혔어요. 그러면 직접세, 간접세까지 다 익혔네요. 그럼 이제는 인세와 물세로 가는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완벽하게 첫 시간에 배운 게 다 이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 완벽하게 이제 한번 잡아봐요. 한번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첫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네. 지금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금은 총 몇 개 세금을 배우고 있는가? 5개.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취득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 세 번째 재산세, 네 번째 모르면 얼른 컨닝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약자로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여기까지 5개를 배워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익혀야 될 게 첫 번째로 요게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요걸 익히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자, 그러니까 찾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세 중에서 과세권자를 또 찾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지방세 중에 취득세 과세권자 그러면 취득세는 누구 그래야 된가? 특광도.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여기까지 찾았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그럼 이 세금들 중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자, 이 중에요. 이 5개 중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만 물건으로 낼 수 있고 그렇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불가능하지만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도 물건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될 게 다시 이제 분할납부입니다. 이제 분할납부는 돈으로 내기는 내는데 그 돈을 나눠서 내는 걸 분할납부라고 그래요. 그럼 나눠서 낼 때 취득세는 나눠서 낼 수 없다. 등록면허세도 없다. 재산세는 나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나눌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음 세금 중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국세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요. 그럼 이제 뭐를 골라야 된다? 그렇죠. 두 개만 고르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재산세까지 골라버리신 분이 있어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국세가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문제 지문에서 요구사항을 뭘 요구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제 물납과 분할납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보통세라는 세금과 목적세라는 세금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그럼 보통세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그 받았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통세 그랬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일반 경비로 쓰는 거.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모두 목적세다, 보통세다. 그렇죠. 모두 보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건 목적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눴어요. 직접세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부담해가지고 내가 부담한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내는 게 직접세 그랬는가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직접세 그랬는가? 내가 알아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하니까 직접세라는 것은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간접세는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금들은 전부 무슨 세에 속한다? 그렇죠. 전부 직접세에 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간접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요. 저 시간 내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재에 있는 게 다 막 중요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 세금들을 가지고 이건 어디에 속하는가 요것만 익혀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할 때 이 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앞에서 했던 거 또 하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 스스로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배운 걸 옆에다 붙여보고 배운 걸 붙여보고 그러면 이 칠판 끝까지 갈 때 딱 끝까지 가다 보면은 세법이 하나로 그냥 똑같은 내용이 이거 비교만 해버리면 다 돼요. 그럼 공부는 여기로 딱 끝나버려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기까지도 진짜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처음 하실 때 이 내용들을 자 앞으로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지방세 중에 요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과세권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그럼 누구 해야 된가?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 군, 구.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납은 이 중에 요 5개 중에서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이 된다고 문제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도 누구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세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세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돼요. 오로지 재산세밖에 안 돼요. 재산세 딱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잡을 때, 이 틀을 잡을 때 요거를 그려놓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요 부분은 결론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 그래버리면 된가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는 시, 군, 구. 이거를 계속 요걸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내가 뭐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만 딱 정해놓고 결론만 계속 반복해버린 거예요.
결론 가기 전에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과정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취득세는 특강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공구하고 그대로 익혀버리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다음 이제 관세권자 이제 여기 익혀졌죠. 취득세, 특강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는 시공구입니다. 그다음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는 이거 용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세는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걸 보통세라고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세인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금은 무슨 세로 돼 있다? 보통세. 모두 다 보통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통세로 되어 있고 목적세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익혀 주셔야 돼요. 여기를요. 직접세와 간접세에서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누구를 통화하는 야인가? 내가 갖다 낸다는 야인가? 내가 갖다. 그럼 무슨 세? 직접세. 그럼 돈을 내는 사람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돈 내주는 사람하고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럼 내가 넘겨주니까 그 사람이 받아서 전달했으니까 이거는 간접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은 전부 무슨 세에 속하니까? 직접세. 전부 직접세에 속하니까 간접세는 없습니다. 다 직접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세하고 물세는 약간 복잡해요.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인세, 물세부터는.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연습장에다 그려가지고 요 위에 요 빈칸 OX 있는 거 다 체크하면 안 되고 나머지들만 그대로 써놓고 한 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론 강의 안 들어도 요 정도면 충분히 숙달할 수 있어요. 반복 가능하시겠죠? 이제 이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인세하고 물세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인세, 물세부터 진행할 건데 여기는 조금 정신이 확 돌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설명을 들을 때 비몽사몽 이러면 내용이 나중에 다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사라져버리니까 여기 설명 들을 때는 정신을 확 차리고 설명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여기 인세, 물세를 듣기 전에는 밖에서 좀 몸도 풀고 그다음에 정신 맑게 해놓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무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다시 하죠.